네, 오늘 브리핑은 두 가지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관련된 것과 국무회의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의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물었습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었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다시 좀 읽겠습니다.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 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헬로윈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비롯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 대답하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분해야 한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편 국회의 국정감사나 언론의 지적, 시민단체 민원인의 문제 제기를 통해 부처는 개선 방법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들은 지시 상황을 별도 관리하며 스크린하고 사후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더불어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에 관한 준비와 집행계획도 미루지 말고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비롯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마약 범죄들이 점차 국제 사기 행각으로 확장됨을 우려하며 쉽지는 않겠지만 외교, 검찰, 경찰 등이 문제 해결에 공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보고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통령 지시 추진 상황 및 부처별 리스크 집중 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대통령 지시 사항과 부처별 리스크 관리 상황에 대해 부처가 잘 대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주요 현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주요 현안 중 논쟁적이거나 대내외적 장애 요소가 있는 사안, 그리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사안 등을 분류하고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처 보고 이후에는 외교 안보 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의에서는 아펙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 국민 주권 정부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전수받고 싶어하는 수요를 확인했다며 재외 공간을 비롯한 외교부의 역할이 K-컬처 확산의 교두보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인력의 재배치, 재외 공간 재구성 등을 포함해 혁신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산 4대 강국 구현에 대한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도들에 있어 장벽을 최대한 없애주고 R&D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방산의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각 부처의 홍보와 공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정 홍보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체육부문의 지능정책, 정책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고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체육단체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분야에도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공개 안건 심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 명안 4건, 그리고 일반 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 배포된 보도 참고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참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한 건의 일반 안건은 국가전상망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으로 시설 복구, 대구센터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다음에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유시스 네. 김경록입니다.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자민당 총재가 일본 국회에서 오늘 총리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입장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정상 통화나 정상 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촉은 언제쯤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대통령께서 SNS 메시지를 비롯해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네,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축전 전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간 워낙에 한일 정상 간의 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발전되어 온 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입니다. 방금 앞선 질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 신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그 취임식에 혹시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가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취임식 참석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일본에 지금 워낙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일본과의 교류 그리고 셔틀 외교가 복원된 과정에서 신인 총리와들도 그와 함께 진전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저쪽 뒤쪽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변인 국제신문 정유선입니다. 네, 아까 그 대통령께서 그 지방 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개헌 사항이 아닌지. 맞습니다. 네. 네, 기현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호칭을 좀 지방 정부로 부름으로써 그 지자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지위도 있지만 정부로서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신 겁니다. 이제 호칭을 그렇게 좀 불러보자라고. 예. 개헌 전이라도 개헌 전이라도 명칭을 바꿔보자고. 네,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는 명칭들 지자체라고 부르는 것보다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 의의를 설명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부분입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MBC 홍신영입니다. 에이펙이 열흘 남아서요. 네. 오늘 오후에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이제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큰 틀에서 이견을 좁히고 한두 개 쟁점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고 대통령님의 좀 판단을 구하는 건지 보고 성격만이라도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무회의에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장관이나 구윤철 장관은 안 왔는데 오늘 보고는 실장님이 뭐 대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네 분이 다 오시는 건지 보고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장님 계셨고 김정관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네, 구윤철 장관만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와 연결해서 좀 대답을 드리자면 대면 보고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뭐 보고가 있긴 하겠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미국 출장 중에서도 상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협상 중인 사안이고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혹은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브리핑 여부도 지금은 좀 불투명합니다. 아마 브리핑이 따로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협상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관계 사항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방준호 기자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KBS 방준환입니다. 어제도부터 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경주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오늘도 조금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이펙 계기로 어떤 협정서가 쓰여질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 협정에 관해서는 뭐 기존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좀 대답을 가름하고자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스피 상승을 언급하시면서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동산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토어제라든지 어제부터 바로 좀 되기도 했고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뭐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이제 따로 뭐 페이스북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뭐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평가가 이루어졌을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를 가진 게 어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국무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다양한 투자처의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과거 정책실장님이나 기재부 장관님 발언을 보면 이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당에서 한 브리핑을 보면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검토 중인 건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지금 저희 정부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로 등장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아직 좀 이른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좀 더 확인해서 정확한 답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에이펙이 곧 열리는데 중국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그런 괴담 그리고 현중 시위 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매체라고 해서 제일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소수의 집단이라고 할지언정 그 외국인에 대한 좀 과도한 혐오 발언 혹은 이런 부분들은 국격에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광에 대해서 이제 지역 관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원 확보를 비롯해서 국가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이 정부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국무회의 그 비공개 부분에서 그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도 논의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 에이펙 관련해서 이제 북미회담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그냥 한반도 평화가 통일부가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처의 목표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더 보고된 건 아닙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그 에이펙에서 한일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지금 실무진 차원에서 좀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이 진행이라는 게 외교청을 통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는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